은퇴 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이제 좀 쉬어야지 혹은 이제부터 내 시간을 살아야지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과 현실이 찾아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조직 안에서 일해온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오늘은 60대 전직 은행 지점장 한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나는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이 남성은 34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창구 업무로 시작해 서류 냄새가 밴 책상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고객의 예금 잔액, 대출 심사, 목표 실적, 인사평가까지 그의 인생은 늘 숫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확함과 성실함이 그를 지점장 자리까지 올려놓았죠. 하지만 정년퇴직을 맞던 날 축하 꽃다발을 들고 직원들이 인사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낯선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상사도 아니고 누구의 평가 대상도 아니구나.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느긋하게 신문을 보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전화해 주길 기다렸지만 더 이상 지점장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행 시절엔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은퇴 후엔 하루 종일 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좀 편히 살자며 격려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편히 사는 게 무슨 뜻일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간이 정말 편한 걸까? 그는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뉴스 속 금융 기사들을 읽을수록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은행 시절 단골 고객이던 한 노신사를 마주쳤습니다. 그 노신사는 밝게 웃으며 요즘도 바쁘시죠? 라고 물었지만 그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이젠 바쁜 일이 없어요. 그 말에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복이지요. 바쁘지 않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게 진짜 여유입니다. 그 말이 그에게는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나는 왜 바쁠 때만 가치가 있다고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은 돈을 관리하는 일이었지만 정작 삶을 관리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사서 매일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 오늘 내가 웃은 이유 한 가지. 그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일기는 점점 두꺼워졌고 그는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가 쌓아온 건 실적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였어야 했구나. 이후 그는 지역 복지관에서 금융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돈 관리의 원칙을, 노년층에게는 연금과 생활비 계획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전문가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상담을 하는 기분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듣고 공감하는 일이죠. 그의 이야기는 많은 후배 은행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숫자지만 인생은 감정이에요. 숫자는 줄어도 다시 채워지지만 마음은 한번 닫히면 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이 사례는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직함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직함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둘째,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를 통해 맺었던 관계가 곧 사회적 연결망의 전부였던 사람들은 은퇴와 함께 관계의 기반을 잃습니다. 셋째, 시간의 무게입니다. 일할 때는 늘 부족했던 시간이 이제는 남아도는 시간이 되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 많은 은퇴자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전환입니다. 이 전직 지점장이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과거엔 회사가 정한 리듬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자유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자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역할 구조가 바뀐 사람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역할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함께 웃는 동료 같은 작은 역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게 만듭니다. 재정적으로는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의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소비를 남기는 일입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마실 수 있다면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는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정해진 일 없이 지내면 시간은 무게가 되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작은 소속감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이 사라졌다고 사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역 모임,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서 관계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 전직 지점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 후 1년이 지나서야 진짜 인생의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람과 시간을 통해 쌓인 마음의 이자였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은퇴란 인생의 결산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리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복리는 돈이 아닌 의미로 불어납니다. 하루의 대화, 한 번의 감사, 한 줄의 일기, 그리고 한 번의 미소가 조용히 우리의 삶의 이자를 더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혹시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새로운 이자가 쌓이기 전에 정적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그 속에서 새로 쌓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잔고가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은퇴 이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이 했던 한마디, 돈은 숫자지만 인생은 감정이다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숫자와 규율 속에서 살아온 한 사람이 뒤늦게 깨달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월말 결산과 연말 실적에는 철저했지만 마음의 결산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감정의 잔고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잔액이 0에 가까웠다고 한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혼란을 겪는다. 재산의 총액은 여전히 유지되는데 삶의 총합은 오히려 줄어든 듯한 허전함. 그것은 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과 맺었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사회는 여전히 움직이지만 자신만 멈춘 듯한 고립감.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은 인간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남긴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금융상품이나 연금 구조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진짜 노후 준비란 마음의 정서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이를 통해 성취를 얻던 사람은 이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얻어야 하고 평가받으며 살던 사람은 공감받으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결국 은퇴란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전환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환에 훈련 없이 갑작스럽게 은퇴를 맞는다는 것이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역할, 이름, 리듬이 동시에 사라진다.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곧 방향 없는 자유는 불안을 낳는다. 이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치 상실감이다. 평생 일로 존재를 증명하던 사람이 이를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이 감정은 돈에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찾아온다. 연금이 충분한 사람도 재산이 넉넉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심리의 공백은 경제의 풍요로 메워지지 않는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만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전직 지점장은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에야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돈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 돈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했다. 젊은 세대에게는 대출보다 계획을, 노년층에게는 소비보다 지속을 이야기했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 게 내일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게 내일입니다. 그 말은 은퇴 후에도 직업적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얻었던 기술과 태도, 습관을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전이된 전문성이다. 한때의 직업적 경험이 인생의 지혜로 바뀌는 순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쓸모없다고 단정 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다만 그것이 경쟁의 형태가 아니라 나눔의 형태로 변할 뿐이다. 경험이 지식에서 지혜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은퇴 이후다.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는다. 재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소득 대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 재편성의 문제다. 생활비의 구조를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하루의 중심이 일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시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불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보다 루틴을 만드는 일이다. 그 루틴은 반드시 효율적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비효율 속에서 의미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커피를 내리는 10분, 신문을 읽는 30분, 산책 중 나무의 변화를 바라보는 5분이 하루를 채운다. 이런 루틴이 쌓여야 마음의 균형이 생긴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가지만 의미는 쌓아야 남는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체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행복감은 소득보다 관계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배우자, 친구, 자녀,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될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결국 은퇴 후의 핵심 자산은 돈이 아니라 관계다. 하지만 이 관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오랜 세월 가족보다 직장을 우선했던 사람은 관계 관리의 감각을 잃기 쉽다. 그래서 은퇴 후엔 의식적으로 관계의 근육을 다시 써야 한다. 대화의 문을 열고 관심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말하는 작은 행위들이 관계의 예금을 채운다. 그것이 쌓여 마음의 이자로 돌아온다. 심리학자들은 이 단계를 관계 복리 효과라고 부른다. 매일 조금씩 쌓인 긍정적 감정이 나중에는 큰 행복으로 불어난다는 뜻이다. 결국 은퇴란 새로운 경제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의 회계를 배우는 일이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수입과 외로움의 지출을 조정하는 일이다. 은퇴 후 진짜 부자는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이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사람이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돈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돈은 사람을 위해 쓸 때만 가치가 생기고 사람은 의미를 위해 살아갈 때만 행복해지죠. 이 말은 단지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것은 돈인가, 의미인가? 그리고 그 의미는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은퇴는 결산이 아니라 전환이다.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소확이 시작되는 시기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부에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 남는다. 그 얼굴이 웃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이다.